검정과 빨간, 마이클 조던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바로 슬램덩크가 아니라 NBA에서 금지되었다는 전설의 신발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조던은 이 신발을 신고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신발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NBA에서 금지됐다고 알려진 에어조던 1 브레드의 광고입니다. 나이키는 혁명적인 농구화를 만들었는데 NBA가 이 신발을 못 신게 했어. 그런데 다행히 NBA가 당신들이 신는 걸 막진 못해. 대충 이런 내용인데 카피가 기가 막힙니다. Fortunately, the NBA can't stop you from wearing them. 슬램덩크 18권에서 신발 가게 점장이 국산의 색이라며 강백호에게 주는 바로 그 신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NBA가 금지시킨 건 에어조던 1 브레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가 보죠. 1985년 2월 25일 NBA는 나이키에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NBA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10월 18일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 신은 빨간색, 검은색 나이키 농구화 착용을 금지한다. 당시 NBA 규정에 따르면 신발의 51%는 흰색이거나 검은색이어야만 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이 과감하게 배치된 이 신발은 룰 위반이었던 거죠. NBA는 조던이 금지된 신발을 신은 날짜를 편지 마지막에 특정해놨는데요. 바로 1984년 10월 18일입니다. 그날은 조던이 NBA 정식 데뷔 전 프리시즌으로 뉴욕 닉스와의 경기를 가진 날이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던이 신고 있는 신발의 실루엣이 우리가 아는 에어조던 1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에어조던 1의 전신인 에어10 모델인 것이죠. 힐에는 에어조던이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결국 NBA가 금지시킨 신발은 에어조던 1 브레드가 아니라 에어10 브레드였던 거죠. 그리고 1985년 4월 1일 나이키는 에어조던 1을 발매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광고에 활용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던은 에어조던 1 브레드를 정규 경기에서 신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흰색이 섞인 시카고나 블랙토를 신고 나왔죠. 다만 1985년 올스타 경기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문제의 에어조던 1 브레드를 신고 나왔죠. 이 브레드 모델을 신고 경기당 $5,000의 벌금을 냈다는 얘기는 그저 풍문일 뿐입니다. 다만 나이키는 이 신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에 쉬쉬했던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8월 7일 진짜 NBA에서 금지됐던 신발 에어10 브레드가 이탈리아의 독점 리테일샵 백도어 보테가에서 아주 적은 수량이 추첨으로 발매됐습니다. 조던 에어10 프로 밴드라는 이름을 달면서 이 제품이 사실상 진짜 금지된 신발인 걸 인정해버린 거죠. 마이클 조던은 NBA에 진출하면서 데이비드 포크와 에이전트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팀 스포츠라는 선수를 스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게 바로 시그니처 슈즈였습니다. 조던은 대학 시절 꾸준히 컨버스를 신었고 당시 인기 있던 아디다스를 좋아했죠.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조던을 거절합니다. 결국 에이전트와 부모님의 설득으로 오리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나이키의 파격적인 제안, 연간 $250,000로 나이키와 함께하게 되죠. 데이비드 포크는 당시 후발주자였던 나이키에게 독자 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키는 조던의 신발에 새로운 기술, 에어솔을 사용하기로 했고 데이비드 포크는 이를 따서 에어 조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어 조던 1의 디자인과 로고는 나이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터 무어의 작품이었죠. 하지만 조던은 에어조던 1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색깔 때문이었는데요. 검은색과 빨간색은 대학 시절 라이벌 팀인 NC 스테이트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뭐 어찌됐든 에어조던 1은 만들어지게 됐지만 디자인을 했던 피터 무어는 경쟁사인 아디다스로 이직,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선 로고 아디다스 이퀴먼트를 만들었죠. 에어조던 1으로 나이키의 성장을 이끌고 이로 인해 죽어가던 아디다스를 다시 살려낸 셈이죠. 2020년 스니커즈 씬에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신고 사인한 에어조던 1이 $560,000, 하나로 약 6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3개월 뒤 2020년 8월
이탈리아에서 백보드를 부순 이 경기에서 신었던 신발은 무려 61만 5천 달러, 6억 8천만 원에 팔리면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운동화가 됐는데요. 이 제품들은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카고로 알려진 이 신발은 흰색 바탕에 시카고 불스의 빨간색, 검은색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은 13, 310mm, 오른쪽에는 13.5, 315mm로 크기가 약간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 신발 안쪽에 쓰여진 코드에는 85024 TYPS라고 쓰여 있습니다. 85024는 1985년 2월 4일을 의미하고 TYPS는 동양 플레이어 샘플을 의미합니다. 이때 동양이 한국의 동양고무산업, 즉 이후에 르카프를 만든 화승의 전신인 거죠. 소더비즈에서 거래된 신발 외에도 데뷔시 신었던 에어신 모델, 그리고 에어조던 1 모델에서도 TY란 프린터가 보이죠. 당시 동양 말고도 태광, 창신과 같은 기업들이 나이키에 납품하면서 우리나라 신발 OEM 수출액이 1위 대만을 추격하던 시절이었죠. OEM이긴 합니다만 한국 신발 제작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먹혔다는 얘기죠. 잘 알다시피 마이클 조던은 농구 황제가 되고 이 덕에 나이키는 승승장구합니다. 에어조던 1은 65달러의 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나이키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았지만 재고 관리엔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낸 탓에 가격이 2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끈 에어조던 3의 발매로 에어조던 1은 시장에서 잊혀졌죠. 바로 그때 에어조던 1이 스케이트보더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이탑이라 발목을 보호해줄 수도 있고 가죽으로 만들어 반스 컨버스보다 훨씬 튼튼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가격까지 20달러대로 떨어지니 이보다 좋은 신발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서 떨이 신세로 전락했지만 오히려 좋았죠. 에어조던과 나이키가 스케이트보드 씬과 스트릿 씬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에어조던 1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에어조던의 다른 모델들의 선전도 있었고 에어맥스, 에어포스, SB를 비롯해 나이키의 다양한 라인들이 주목을 받았죠. 2000년대 후반부터 에어조던 1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 아티스트들과 꾸준히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스파이더맨과 게토레이와 콜라보도 진행하죠. 한창 이슈를 모았던 건 루이비통 아티스틱 디렉터이자 오프화이트를 만든 버지라블러와 함께한 에어조던 1 오프화이트였습니다. 190달러인 이 모델은 리셀 시장에서 4,000에서 5,000달러로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0년 디올과 함께한 모델은 발매가가 2,000달러에 달했고 리셀가는 7,000에서 8,000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로 약 1억 3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는 현역 NBA 최고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4배에 달하죠. 조던이 은퇴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농구하러는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포브스에 따르면 마이클 조던의 순자산은 약 16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에 달합니다. 포브스의 억만장자 리스트에 1001위로 랭크돼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프라인 매장이 죽어가면서 나이키의 2020년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조던 브랜드는 2020년 회계연도 동안 15%가 오르면서 36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2분기에는 처음으로 10억 달러 수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는 동안 우리가 더 라스트 댄스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조던의 뒤를 이어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등 슈퍼스타들이 나이키에서 시그니처 모델을 냈지만 조던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깟 공놀이만 잘한 선수가 아니라 승부에 대한 집념과 비극을 딛고 일어선 드라마를 가진 인간 마이클 조던이 지금의 에어조던을 있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조던의 첫 번째 시그니처 슈즈이자 스니커즈 역사를 새롭게 쓴 에어조던 1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